안녕하십니까, 눈먼카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조관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방역을 생활하고 있는 여기 수칙이 아니죠. 나는 뭐 방역 수칙을 잘 안 지키는 눈먼카고입니다. 아이고, 진행하세요. 자, 2022년 4월 4일 해운뉴스의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내렸을까? 엄청 내렸겠죠. 상하이 운임지수 전 항로 하락. 그러니까 제가 한 2달 정도 전에 예측한 그대로 계속 쭉 가고 있는데 뭘 또 예측했다고 그래. 계속 내려갈 거랬잖아요. 저는 누목하님은 안 내려갈지 않고 다시 오를 거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쭉 내려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올라간다니까. 근데 내가 저기 주식만 사면 저 거꾸로 가고 내가 저 한문으로 썼어요. 변화를 줄 게 더 이상 없어가지고 계속 내려가가지고 한문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사실 이제 11주째 하락이죠. 그리고 일본이 지금 변동이었고 나머지가 다 하락인데 우리가 그 옛날 고등학교 수학인가 배우면 이제 하락 추세가 되면 제로도 저 때는 미분을 하면 하락으로 나올까 봐, 그지? 아닌가? 몰라요. 뭐 그런 거. 제가 요즘에 다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로그 함수가 이렇게 책보다 하는데, 로그 함수가 뭐더라 해가지고 다시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막 머리를 반납했었나? 막 이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지금 유럽은 168포인트, 82포인트로 엄청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미서구는 44포인트만 하락했습니다. 쭉 보면 산토스 있잖아. 예. 남미 동안 495포인트 엄청 하락했어요. 거의 10,0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6,794. 그러니까 저기는 시장이 작아가지고 오를 때는 엄청 오르고 빠질 때는 또 엄청 빠지고 시장 크기가 따라서 이제 멀기는 제일 먼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빠졌고, 동남아 싱가포르도 빠졌고, 하여간 지금 11주째 전항로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하이 봉쇄와 관련된 건데, 지난주에 지금 중국에서 받은 메일입니다. 근데 왜 중국인데 한국말을 쓰느냐. 한국 사람이 중국에 나가 있는 거죠. 저도 보내주세요. 저기 보면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4월 13일 날 지금 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일이 나갔어. 4월 13일 날 예정대로 잘 실리겠지요 하고 이제 메일이 나갔더니만 지난 주말에 이제 답이 온 겁니다. 저기 보면은 현재 수저우시 코로나 확산이라는 말 있잖아. 상해 바로 옆에 있는 데잖아 지금. 소주, 한문으로 쓰면 소주. 그 다음에 그래서 슈퍼처 공장에도 지금 생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출고 날짜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또 저 밑에 보면은 지금 많은 선사들 스케줄이 지금 쫙 딜레이 되고 온다. 저게 파급효가 클 것 같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배를 하나 더 잡아놨다. 한 개만 잡아놔가지고 혹시 문제될 수 있으니까 하나 더 잡았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상해뿐만 아니라 그 인근 도시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상해 인구가 한 2,500만이라고 했잖아요. 상해 인구만 가지고도 경기도 수도권 보다 더 많은 거고 우리나라 절반만큼이네. 상해와 그 근방을 다 합하면 1억이거든. 1억. 남북한 다 합하고 더 인구가 많아. 그러니까 그 근방이 엄청 큰데 그 중에 하나가 수저우인데 저기도 지금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공장 출고가 지금 지연될 수 있다. 뭐 저런 내용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상하이 항만은 정상 운영 중이라고들 합니다. 누가? 뉴스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대. 항만은. 근데 컨테이너 트럭 운전사는 48시간 내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해가지고 내륙 운송 능력이
30%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음성 확인서가 매 48시간마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나갈 때 뭐 48시간 내 PCR 음성을 지참하고 뭐 출국 가세요, 입국 가세요 하듯이 네. 저기 항상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지 이제. 그것도 48시간 지나면 또 새로 해야 되고. 오. 그래서 한 30% 정도의 능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선적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다음 상하이 닝부 앞바다에 컨테이너선 차선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 도시 봉쇄, 재택근무 등으로 물류 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않아서 서플라이 체인 혼잡이 증가한다. 이거 작년 LA 상황하고 아주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물류 시설이 정상 운영 안 되고 트럭이 제대로 안 돌아다니니까 부두에 물건을 내려도 못 빠져나가잖아. 그리고 저기 상하이 항구가 저기 LA보다 훨씬 크잖아요. 훨씬 크고. 그러니까 파급 효과는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항만만 잘 된다고 지금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 시설들이 원활하게 잘 움직여야지 이게 항만이 잘 움직이는 건데 지금 LA도 이게 내륙에서 물류가 막히면서 그게 점점 항구로 와가지고 이제 빼도 박도 못한 일이 벌어졌잖아. 그러니까 상해도 지금 그런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만이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화물은 제때 못 실린다는 거지. 못 나가고. 근데 저거는 중국 화물만 안 실리고 다른 데는 그냥 슉슉 오면은 중국을 뺄 수가 없지. 왜냐면 지금 북미 가는 배들이 지금 동남아에서 이제 피다 타고 온 화물에다가 중국 화물에다가 한국, 일본 화물을 싣고 미국 가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국의 알로케이션이 한 10에서 15%야. 그다음에 동남아 화물도 한 그 정도 되고, 그럼 거의 70% 정도를 중국이 다 커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빼고 갈 수가 없지. 상해항 하나만 해도 한국보다 알로케이션이 거의 2~3배 해야 되는데. 그렇겠네요. 그래서 상해에서 제때 물건이 못 실리잖아. 네. 그래서 한국 성복 공급 확대로 운임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상해에서 밀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선복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렇지. 상해에서 지금 선적이 제때 안 되니까 물건이 반입이 돼야지 배에 실을 거 아니야. 그러네. 반입이 안 되니까 못 실죠. 그 다음에 앞바다에 컨테이너선이 대기하느니 차라리 빼먹자 그냥 스케줄 지키기 위해서. 한국 너네 다 실을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한국 선복이 확대되고 있는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운임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저거는 이제 선사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네. 화주 입장에서는 운임이 지금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근데 지난 시간도 있고 지지난 시간도 얘기했는데, 근데 이 상해 저지선이 지금 만불선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다. 물론 LA는 만불 이하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며칠 전인가 들은 이제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2가지 방식이 있대. 오미크론이 그 전에 코로나 대비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그러죠. 바이러스 아닙니까? 사람이 덜 죽인다며. 그렇지. 그래서 한국처럼 서서히 방역을 완화해가지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서서히 방역을 완화할 수 있는 이유는 의료 붕괴가 이제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예, 이게 그리고 저게 뭐 걸리더라도 이렇게 백신 접종자가 걸리면 증상이라든지 이게 훨씬 약하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성인의 뭐 7%, 8%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해서 좀 충격이 덜할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골 때립니다. 중국처럼 봉쇄를 강화해가지고 확산을 아예 막아버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중국에서 앞으로 된장 먹을 일이 없네. 왜? 구더기 무서워가지고 된장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딱 봉쇄를 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확산을 못하게 해야 된다. 오미크론은 워낙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한다면 향후 운임은 어떻게 될까? 조금씩. 1번이 뭐냐 그러면 그럼 과연 중국은 제로 코로나를 계속 갈 것이냐? 못 가지. 근데 가야 될 이유가 있잖아. 첫 번째가 한국처럼 저걸 풀게 되면 잘못하면 의료 붕괴가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은 또 접종을 우리처럼 많이 안 해가지고 아픈 사람도 많을 거고 난리가 나겠지.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올 9월 달에 있을 또 뭐 양회 뭐 이런 거 있어.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잘 보여야 되니까 지금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아주 치적 중에 하나라 하더라고.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제로 코로나를 계속 강화한다는 거는 봉쇄를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봉쇄를 계속하면은 선적이 제때에 안 이루어진다는 거잖아. 그럼 중국발 화물들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빈 스페이스를 한국이 채워야 된다는 거지. 채워야 된다. 그러면 한국의 선박 공급이 많아질 것이다. 좋네. 그럼 운임은 안정화되든가 떨어지든가. 과연 중국이 이제 그럼 저 정책을 계속할 것이냐. 저게 사람들이 살 수 없잖아. 계속 봉쇄해 놓고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 변수가 아주 크다. 해운 뉴스 오려모음입니다. 어디서 자꾸 어려워요? 해운법 개정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네. 컨테이너 해운 시장 내 이슈와 관련해서 FMC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FMC가 미국에 있는 회사 연방위원회죠. 그래서 선사들의 수출 거부 등 이런 이슈에 FMC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이제 되었다. 이야.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그 농산물 수출업체들이 네. 농산물을 수출하고 싶었는데 네. 선사들이 그 컨테이너 줘가지고 그 물건 싣고 나와가지고 도착지 가가지고 또 물건 또 뺀다고 또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컨테이너 사용 못하니까 차라리 빈 컨테이너로 그냥 아시아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농산물 수출을 많이 못하게 만들었다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개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말 많았던 게 디텐션 디머리지가 미국 수입업자들은 컨테이너를 빼내고 싶었는데 트럭이 제때 못 들어가고 항만에서 물건을 제때 못 빼줘가지고 그거는 맞는 그 때문에 발생한 디머리지인데 왜 나보고 내라 그러냐.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FMC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있어가지고 선사들한테는 불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저런 거는 미국만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이 불확실성이 증가해가지고 네. 스팟 운임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네.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네. 한국 경우에도 운임 회복이 안 되고 있다 했잖아. 하지만 장기적인 수요는 강할 것으로 예상돼가지고 사상 최고 수준의 계약 운임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게 작년 말 올해 초에 그 선사들 선복 확보가 더 큰 문제여가지고 대형 화주들이 운임을 많이 올려서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계약이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운임은 지금 스팟 운임은 좀 빠지지만 그래도 저 스팟 운임 수준이 장기 계약 운임 수준하고 비슷하거나 뭐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 계약 운임이 안 빠지고 있으니까 바꿔 얘기하면 선사들의 수익은 지금 또 사상 최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최근 맥킨지 보고서에 의하면 북미 항구 전역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로 인한 정체를 완전히 해소해야지 해상 운임이 그 해소한 6개월 후부터 이제 코비드-19 이전 수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컨테이너 이 정체를 해소하지 않으면 해상 운임은 안 빠진다. 근데 저기 내가 곡물 수출할 때 이제 가져가가지고 이제 올해 또 컨테이너 쓸 거 아니야. 수출 개입하고 이러면. 그 정도는 뭐 관계없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그렇다 한들 선사들이
호락호락 코비드 19 수준으로 이전 수준으로 운임을 내릴까? 이게 항상 뉴 노멀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 뉴 노멀이 만들어졌을 때 이게 앙시앙 레짐으로 갈까? 앙시앙 레짐 맞죠? 몰라요. 들으면 봤는데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부체제로 과연 돌아갈 것이냐. 오. 옛날 그 프랑스 귀족들이 했다잖아. 아씨, 언제 정상화 되지? 언제 정상화 되지? 그 정상화가 앙시앙 레짐이잖아. 근데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과연 해운 시장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 아, 쉽지 않아 보인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서한 항만 노사 협상이 5월 12일에 개시되는데 네. 현 계약이 이제 7월 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네. 이제 5월 12일부터 이제 협상을 개시한다. 그런데 일부 하주들은 협상 불발에 의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동안으로 수입 경로를 우회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서한 쪽에 정체가 심해가지고 미 동안으로 옮긴 게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근데 그걸 더 가속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뉴욕이나 이 미 동안에도 지금 정체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위에 보면은 북미 항구 전역이라고 했잖아. 네. LA 롱비치만 아니고 북미 항구 전체가 지금 다 혼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만만치 않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국 코로나 때문에 운임이 지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가지고 계속 봉쇄할 것이다. 그래서 끝내 회복이 안 된다. 수요가 화물 공급이 그런 안이 있고 아니다. 중국이 이제 봉쇄를 풀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밀린 화물들이 물밀듯이 나올 것이다. 다시 난리가 날 것이다. 요즘 두 개의 지금 의견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갈지 참 어렵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네요. 수고했습니다.